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게 참 개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많은 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더라고요. 제목이 구순 시어머니의 국제결혼과 며느리의 해방입니다. 주인공 순영 씨, 61살이시고요. 무려 28년간 만복인의 맏며느리로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 병수발이며 셀 수 없는 제사들, 또 시어머니 봉양까지. 스스로를 완벽한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였고 동네에서는 효부로 칭찬받는 게 거의 유일한 자부심이 섰다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90살 시어머니 정혜 여사께서 60대 후반에 미국인, 그것도 흑인 남성 마이클 씨와 재혼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겁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15년 만에요. 자, 이 소식이 순영 씨의 그 단단했던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까요?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문제, 또 가족의 기대와 어떤 숨겨진 욕망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화적인 만남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이게 그냥 한 집안의 좀 특별한 사건,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이 결정이 순영 씨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내적인 폭풍을 몰고 왔을 거고요.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가족 관계의 속살이랄까?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순영 씨가 결국에는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해방의 길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각 인물의 시선, 감정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대의 가족 또 개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남편 만복 씨가 던진 말 한마디였다고 하죠. 시어머니 재혼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순영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만 떨어뜨렸다고 해요. 28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닦았던 그 대리석 바닥에 커피가 확 쏟아지는 게 꼭 자기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고. 첫마디가 이거였답니다. 미치셨어요? 흑인 남자라뇨?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좀 감이 오시죠? 그 순간부터 온갖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은 어떡하지? 자식들 결혼길 막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28년 공들인 이 효부라는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그 공포. 결국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 결혼 당장 엎으라고 해. 안 그럼 나 이혼할 거야. 네, 이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 결혼 상대가 외국인이고 흑인이라서 라기보다는요. 여기서 핵심은 순양 씨가 거의 30년 가까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효부 며느리 그리고 가문의 체면인 것 같아요. 이 체면이라는 게 그냥 남들 보기에 좋은 걸 넘어서서요. 순영 씨한테는 자기 가치, 자존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이나 공동체 평판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 그 만복 씨 태도도 좀 봐야 해요.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도 못하고 약간 아내 뒤에 숨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맞아요. 심지어 만복 씨가 마이클 씨 사진 보고 인상 참 좋으시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말했을 때 순영 씨 분노가 그냥 폭발해버리죠. 남편이 아끼는 찻잔을 바닥에 그냥 던져서 깨트리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집만 지었어.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좀 위태위태했던 부부관계의 균열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냥 터져 나온 거죠. 그렇죠. 고마있던 상처가 그냥 드러난 거죠. 그리고 순영 씨가 제일 두려워했던 일, 바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네, 명일동 부녀회요. 순식간에 이 이야기로 그냥 들썩들썩 난리가 난 거죠. 평소에 아이고 순영 씨 같은 효보가 어딨어 하고 치켜세우던 이웃들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걸 순영 씨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노골적인 호기심? 뭐랄까 좀 값싼 동정? 심지어는 은근히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게다가 마이클 씨한테 선샤인이라는 좀 우스꽝스러운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니까 와 정말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순영 씨가 그래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아유 제가 반대한 결혼이지만 어쩌겠어요 하면서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모멸감을 못 견디고 자리를 그냥 칵 차고 나온 거죠. 아유 이 동네 시선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개인한테 얼마나 큰 압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 압박감이 아마 순영 씨를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갔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직접 시어머니랑 마이클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죠. 네, 아파트 뒤에 그 곰돌이 공원에서 남봤다고 하는데요. 팔짱을 딱 끼고 다정하게 걸어오는 흑갈색 피부의 마이클 씨하고 백발의 정혜 여사. 순영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오래된 수묵화에 갑자기 막 이질적인 팝아트가 덧칠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 시각적인 충격에 더해서 순영 씨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니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비자는 제대로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이클 씨를 몰아세우죠. 근데 정혜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딱 잘라서 이건 내 인생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러시고 또 어디서 남의 귀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대꾸냐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맞서시죠. 와, 두 여자분의 그 기싸움이 정말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바로 그때 마이클 씨의 태도예요. 그렇게 막 격앙된 순영 씨 앞에서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네려고 하죠. Nice to meet you. 그리고 서툴지만 아주 또렷한 한국말로 자기 진심을 전해요. 저는 정애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 짧은 말 안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문의 체면, 의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영 씨하고 개인의 감정, 또 남은 삶의 행복을 선택하려는 정혜 여사,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하는 마이클 씨. 이 세 사람 사이에 놓인 그 가치관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아마 순영 씨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세계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내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남편 만복 씨는 진짜 그야말로 자불안색이죠. 순용 씨 눈빛이 계속 결자해지.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일이니 당신이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을 테고요. 결국 만복 씨가 마지못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순용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혼까지 생각한다더라.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아니 같이 사시는 건 좋은데 결혼식은 올리지 마시죠. 이런 타협안까지 내놓죠. 근데 어머니가 워낙 완강하시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결혼 강행하시면 저 어머니 자식 노릇 못합니다. 제사에도 안 갈 거예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이런 호소나 협박 앞에서도 정혜 여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 산소 한 번 제대로 안 가고 다 며느리한테 떠맡겼던 그 아들의 무책임함을 딱 지적하는 대목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으세요. 자신도 사실은 며느리들의 시어머니라는 그 역할 속에 스스로를 가둬왔다고요. 그리고 마이클 씨가 처음으로 자기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정혜라는 한 사람으로 불러준 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는 거죠. 90평생 처음으로 그냥 온전한 한 개인으로 존중받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딱 선언하시죠. 나는 네가 아니라 내 인생을 택할 거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남은 생을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90살 노인의 아주 강력한 자기 선언인 거죠. 아, 여기서 세대의 변화, 특히 노년층의 자아인식 변화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까지 설득에 실패하자 순영 씨는 이제 직접 칼을 빼들기로 합니다. 뭐 재산 포기각서를 받아낸다거나 비자 문제를 신고한다거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무기 삼아서 마이클 씨를 직접 찾아가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를 그냥 어머니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아주 명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이클 씨의 반응인데요. 그는 순영 씨의 그 퍼붓는 분노를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먼저 공감을 표현해요. 당신이 화내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순영 씨의 그 단단했던 방어벽을 조금은 허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자신이 미국에 은퇴한 의사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기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요. 순영 씨가 막연히 가졌던 수상한 외국인이라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마이클 씨가 순영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진 것은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정혜 씨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틀입니다. 그리고 정혜 여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인용해요. He's in my heart, but my life is still here. 그는 내 마음속 깊이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이 말들이 순영 씨 마음을 정말 크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순영 씨에게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줘요. 자신의 그 분노와 고통의 근원이 사실은 마이클 씨라는 어떤 외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28년 동안 꽁꽁 묶어왔던 맏며느리라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또 반관했던 가족 구조나 사회적 시선에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이클 씨는 오히려 그 틀을 깨는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이었던 거고요. 그 깨달음 후에 순영 씨의 분노가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옵니다. 바로 남편, 만복 씨에게로 향하는 거죠. 28년 동안 쌓아왔던 그 서름과 불만을 남편 앞에서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요.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 습관적인 책임 회피, 그리고 이번 시어머니 문제에서 보여준 그 비겁함까지. 특히 이 대목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순영 씨가 이렇게 외치죠. 28년 동안 당신한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를 당신 어머니 재혼 상대인 그 외국인한테 들었다고. 이 말의 무게 앞에서 결국 남편 만복 씨도 무너집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미안하다. 당신이 며느리가 아닌 순영으로 살게 해줘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재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벽한 가정이라는 그 허울 좋은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거죠. 순영 씨의 이 폭발과 만복 씨의 뒤늦은 사과는 오랫동안 서로 외면했던 어떤 소통의 부재, 상처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어쩌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영 씨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맞아요. 순영 씨는 이제 좀 다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혼자서요. 더 이상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랄까 좀 이해하고 또 이해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텅 빈 냉장고, 시든 채소들 이런 걸 보면서 순영 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느꼈을 그 깊은 외로움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혜 여사의 또 다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지난 세월 며느리한테 온갖 제사 부담 지우고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도 사실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서 며느리를 그 완벽한 며느리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했다는 아주 솔직한 자기 성찰을 하세요.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그 며느리 자리가 사실은 나에게도 너한테도 지옥이었구나. 이 진심 어린 말 앞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눈물로 화해를 합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때로는 서로를 억압할 수 있는 그 역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외로움이라던가 사회적 압박 같은 공통의 고통을 가진 두 여성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연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정혜 여사가 순영 씨를 다시 순영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호칭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위계적이고 역할 중심적이던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로 재정립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마이클 씨가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순영 씨와 만복 씨가 함께 정혜 여사 댁을 찾는데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순영 씨는 손수 만든 잡채를 한가득 들고 가고 만복 씨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면서 갈치를 사들고 갔죠.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그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순영 씨가 마이클 씨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마이클 씨에게 맡길게요. 마이클 씨도 아주 정중하게 답하죠. 저는 이 가족을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좀 어색하긴 했지만 진심이 담긴 만복 씨와 마이클 씨의 포옹. 그래서는 이 장면을 굳은 살이 벗겨진 포옹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그렇죠.
오랜 세월 서로에게 쌓였던 어떤 원망이나 오해, 또 각자의 역할에 갇혀있던 그 딱딱한 굳은 살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서로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정말 잘 포착한 표현입니다. 비록 시작은 갈등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정혜 여사와 마이클 씨의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날 순영 씨는 늘 입던 그 상복 같던 검은 한복 대신에 아주 화사한 베이직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해요. 정혜 여사는 고운 한복 홀레복 차림으로 마이클 씨에게 조용히 속삭이죠. Thank you, Michael, for being my life. 그 모습을 보면서 순영 씨가 또 눈물을 흘리는데 이번 눈물은 처음 소식 들었을 때의 그 분노나 억울함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이해와 감동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결혼식 후에 작은 피로연 자리에서 마이클 씨가 농담처럼 말해요. 저는 앞으로 며느림께 무조건 오케이, 예스만 외칠 겁니다. 그러자 순영 씨가 활짝 웃으면서 답하죠. 그럼 저는 오늘부터 마이클 아버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순영으로 살겠습니다. 와, 이 선언에 이어서 정혜 여사가 또 한술 더 뜨세요. 그래, 우리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 그만하고 그냥 세상 사는 여자들끼리 친구처럼 지내자. 이 대화 속에 지난 28년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인 대화입니다. 특히 순영 씨의 그 선언은 며느리라는 여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롯이 순영에 사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뭐랄까 해방 선언과도 같죠. 정혜 여사의 제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틀을 완전히 깨고 두 여성이 그냥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자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의 어떤 가족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의 마지막은 순영 씨가 다시 부녀회 모임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막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시어머니의 국제결혼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집 이제 막장 아니고 글로벌 패밀리예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28년 만에 비로소 그 효부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된 순영 씨의 진짜 미소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의 재앙처럼 느껴졌다는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깊은 성찰과 해방, 그리고 가족관계의 건강한 재정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처럼 사회가 부여하는 어떤 역할 규범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옥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틀에 균열이 생겼을 때 겪게 되는 혼란과 고통이 때로는 얼마나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순영 씨가 자신만의 미소를 되찾고 또 정혜 여사가 남은 삶의 주체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이야기는 아주 희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새롭게 형성된 글로벌 가족은 앞으로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여러 문화적 차이라던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기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요? 또 순영 씨의 이런 변화가 부녀회로 대표되는 주변 공동체의 인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 속에서도 유효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는 혹시 어떤 틀이 존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틀을 넘어서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